태국의 신데렐라를 한국이 훔쳐갔다. 태국의 유명 신문 방콕 타임즈의 기자실에서 한 여기자가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오늘 사연 들어보시죠.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유명 영어 신문인 타임즈 기자 아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쓰는 이유는 우리 태국 언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심에 빠져 있는지를 말하고 싶어서예요. 태국에서는 2016년 블랙핑크가 데뷔한다는 소식보다 우리나라 멤버가 있다는 게 더 화제였죠. 저는 연예부 신임 기자였고, 그때 저는 자만감에 빠져 기사를 썼죠. 그때 쓴 제목이 태국의 보물, 한국 케이팝을 흔들다. 돌이켜보면 저 자신이 한없이 작아져요. 당시 전세 언론 중 태국만 반응이 달랐어요. 태국이 만들어낸 공주, 태국의 보물이라는 내용이 TV 방송에 대서특필됐죠. 그러나 그것은 저의 부끄러운 자아상이에요. 블랙핑크 리사는 태국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단지 태국에 태어났다가 팩트예요. 그녀는 한국의 케이팝 시스템에 정형화된 사람이었어요. 리사가 태국을 넘어 세계의 이름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대한민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교육 과정은 혹독하기로 소문이 나 있죠.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연습, 또 연습뿐이에요. 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화예요. 글로벌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이돌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죠. 괜히 가겠나요? 깜짝 놀랐던 것은 한국의 체계화된 시스템이에요. 어릴 때부터 춤과 노래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우선이라고 들었어요. 요즘 유명세로 떴다가 한순간에 실수로 나락에 빠지는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YG가 JYP나 SM보다 더 혹독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태국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어요.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어요. 리사의 성공은 태국이 이뤄낸 성과다. 리사는 한국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 태국에서부터 연습을 하고 잘했던 애라고 말이죠. 철저히 태국 중심적 사고였어요. 심지어 한 태국 유명 주간지에서는 리사 혹독한 훈련으로 한국에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라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죠. 이런 것을 보면 태국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증표라고 생각해요. 블랙핑크는 데뷔하자마자 한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했어요. 유튜브 구독자 수만 보더라도 알 거예요. 구독자 수가 9,510만 명이에요. 한국, 일본, 태국을 넘어 미국까지 그 인기는 뻗어갔죠. 블랙핑크 인기 근간에는 한국의 체계화된 교육이 밑바탕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리사의 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태국 내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반응은 커져가고 심지어 무시했죠. 리사가 이렇게 유명 셀럽이 되기까지에는 태국의 공이 크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예요. 태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에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반세기 만에 세계 강국으로 올라서고 이제는 K컬처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짜장면을 먹으려고 줄을 선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죠. 이러한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한국에서는 교육만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인재 육성에 공을 들였어요. 삼성, LG, 현대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죠. 리사가 태국에 돌아오는 이야기는 태국 국민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어요. 그리고 태국에서 리사는 한국이라는 옷을 벗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한국의 체계화된 시스템 속을 벗어난 리사는 속빈 강정에 불과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경거망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죠. 2020년 미국 한 공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리사의 무대를 지켜보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태국이 낳은 리사,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치다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발행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러한 언론의 행태는 리사의 성공이 태국이 곧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허황된 꿈을 심어줬죠. 태국의 관료들은 공중파 방송에 나가 리사가 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우며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셀럽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제2의 블랙핑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죠. TV 방송에서는 리사 앞에는 태국이 낳은 태국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녔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리사였어요. 리사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YG라는 언급 대신 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동안 먹여주고 키워준 한국은 잊은 채 말이죠. 이러한 반응을 부추긴 건 태국 언론이었어요. 한국 도움 없이 홀로서기 성공한 리사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줄지었죠. 저 또한 반성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리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리사보다 그녀를 만들어준 스태프들의 노고가 더 컸죠. 리사는 한 명이지만 그를 만들기 위해 프로듀싱, 안무, 노래, 의상, 소품, 헤어 등등 수많은 사람이 한 명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해요. YG 엔터테인먼트의 시스템은 1, 2년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십 년 경험과 농축된 노하우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신경을 써요. 노래와 춤은 말할 필요가 없고 표정, 말하기, 제스처, 외국어까지도요. 이런 계획이 있었기에 블랙핑크가 탄생했고 그 뒤에 안 보이는 스태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YG 엔터의 교육 시스템은 말 그대로 세계 최고죠. 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퀄리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돌은 만들면 그걸로 끝일까요? 홍보를 해야 되죠. 유튜브, 출연, 해외 방송, SNS 등 다방면으로 블랙핑크를 홍보하기 위해 혈안이죠. 블랙핑크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미 데뷔 전부터 화제를 만들죠. 그 뒤에는 YG 엔터의 노력이 가미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과연 이 시스템을 태국이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태국에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룹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이건 리사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K컬처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런데 리사는 일부 인터뷰에서 지금의 성공이 마치 자기의 노력이었던 것처럼 매도를 하면서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반한 감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한국이 한다면 태국은 곱절 이상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상황은 흘러갔어요. 작년에 리사가 태국으로 돌아온다고 태국 매스컴을 비롯해 국민들은 들떴어요. 세계 공주의 기환, 글로벌 스타 드디어 고향의 품에 안기다 라는 기사가 쏟아졌죠. 리사가 돌아오는 날 공항은 마비가 되고 팬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죠. 이제 리사가 한국을 탈피해 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던 걸까요? 리사는 솔로 앨범을 준비하면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죠. 더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시스템과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 파트의 스태프들이 전문적으로 24시간을 케어하는 시스템은 태국에는 없어요.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문제부터 잡음이 새어나기 시작하고 언론을 통해 하나씩 퍼져갔어요. 한국에서는 24시간 1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리사 한 명을 위해 움직이지만 태국은 고작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나와서 리사를 케어했어요. 리사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리사가 발표한 곡이 세계를 뒤흔들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결과는 처참했죠. 눈부신 안무는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발표한 노래도 표절 시비에 휩싸이며 노래는 한순간에 묻혀졌죠. 그러면서 태국 국민들은 이제 하나씩 눈치채기 시작했죠. 리사의 성공은 세계 콘텐츠를 호령하고 있는 한국의 힘이었다고 깨닫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준 K컬처,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이 낳은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했다고요. 가수의 덕목인 노래 실력부터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안무, 헤어, 메이크업 등등 수많은 집합물의 결정체가 블랙핑크였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하나의 가수를 조련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콘텐츠를 만드는 게 방점이었어요. 리사 역시 선진국인 한국에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와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을 거예요. 한국은 노래 하나를 발매하기 위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보완을 반복해요. 마지막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YG 엔터테인먼트의 임원진이 하루아침에 리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결과물이 시장에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리사 역시 조금씩은 지쳐갔죠. 음향시설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의상의 퀄리티나 안무의 연계성 등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었죠. 취재하면서 만났던 스태프의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한국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다.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린다고요. 한국의 이러한 결과는 태국 국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JYP, SM, YG 엔터테인먼트는 30년 전부터 준비를 했죠. 세계 무대를 매번 두드렸죠. 그러나 쉽게 문은 열리지 않았죠.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더걸스도 미국에 진출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다는 사실을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먼저라고 들었어요. 인성이 그릇되면 시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공 가도에 있는 가수들의 은퇴까지 책임져 주는 게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리사의 앨범에 가장 먼저 실망한 사람들은 누구도 아닌 태국 국민이 먼저였어요. 인터넷에서는 리사의 노래가 예전보다 못하다, 한국으로 돌아가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어요. 결국 리사의 재능은 한계가 뚜렷했고 현지 언론은 다시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리사의 성공은 한국의 힘이었다고 깨닫기 시작했죠. 리사의 노래가 방콕의 중심가 스크린에 연을 나왔어요. 더 이상 리사는 태국의 아이콘이 아니었죠. 팬들은 하나둘씩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했고 인기도 예전만 못했어요. 저는 태국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로서 한국을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는 순간이었어요. 빌보드 차트나 외 유명 차트에서 더 이상 리사의 이름을 찾기란 모래시장에서 바늘 찾기였어요. 더 이상 리사에게 스포트라이트는 쏟아지지 않았죠.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는 우리는 사라는 한 별을 잃었다면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길러지는 아이돌은 개인의 재능도 분명 중요하지만 한국 고유의 체계적 시스템과 어우러졌을 때 빛을 발휘하는 거라고 태국 국민 전체가 느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등 계획적인 마케팅 실력도 분명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4시간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답글을 달아주는 이런 시스템은 태국에서는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태국에는 이런 시스템은 전무하죠.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안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아이돌이 이제 흔하디 흔한 태국 여자 가수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게 태국 언론 대부분의 시각이에요. 이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북 아시아의 변방에 불과했던 한국이 세계의 트렌드를 진두지휘하는 트렌드 세터로의 변화로 말이에요. 저는 분명 인지하고 있어요. 무지한 태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할 텐데요. 저는 기사를 다시 쓰려고 시작해요. 한국 엔터테인먼트 벤치마킹,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더 이상 자만하지 않고 반성하며 지금은 세계 최강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 배우도록 장려할 거예요. 한국을 체계적인 시스템과 완벽함을 다 배울 수는 없겠지만 한국을 욕한다고만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길도 아니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리아 씨의 통찰력 있는 기사와 본질을 뚫어보는 취재 때문에 K컬처가 쉽게 범접할 수 없다는 시스템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 정확한 취재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초만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